안녕하세요. 고가놀이 바닥주 리뷰한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 종목은 인탑스라는 종목입니다. 예전에 리뷰를 좀 했던 종목이죠. 그때에 비하면 많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아마 그때 샀으면 20% 이상 30% 이상의 수익이 나왔을 텐데 지나고 보니 또 아쉬운 생각이 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고가놀이에 편입을 시켰는데요. 오늘은 좀 많이 빠졌습니다. 예전 고가가 35,500원 정도인데요. 그 라인이죠. 이 라인이었습니다. 이 라인을 이제 계속해서 횡보를 했었죠. 최근의 모습을 보시면 그 아래 구간에서 윗골이 계속해서 터치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선 계속 지지해주는 모습 보여줬고 거래량이 오히려 더 많이 들어온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월봉의 모습 보시면 이런 모습이죠. 이때였습니다. 12월에 이제 신고가를 쓰고 그 이후로도 참 많이 오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일봉에서 35,500원 요 라인은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서 오늘 어떻게 보면 기회를 살짝 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12.59%까지 하락을 했었는데요. 35,400원까지 기회를 줬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재차 7.65%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저점에서 샀다면 지금 5% 정도의 수익이 나왔겠죠. 뭐 의미가 없습니다. 결과론이니까 의미가 없는데 35,500원은 그래도 의미가 있는 가격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월봉을 볼게요. 그 라인을 한번 보신다면 요 라인이 될 것 같은데요. 31,200원 요 라인이 이제 역사적인 신고가가 되고요. 윗꼬리까지 한다면 37,000원 35,000원 그 라인이 되겠죠. 그 근방입니다. 요 자리가 그 근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렌텍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종목이 있죠. 그런 관점에서 같이 비교를 하시면서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몇 번이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거는 좀 뺄게요. 신고가, 역사적인 신고가를 갱신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기간이 점점 길어진다면 더 의미가 있는 거고요. 우리가 52주 신고가도 얘기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역사적인 신고가, 예전에 역사적인 신고가 매매 어떻게 할까라는 영상도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렌텍을 보시면 요 라인이었습니다. 거의 만원. 월봉으로 볼게요. 월봉으로 본다면 만원 요 라인이 이제 2013년 12년 그리고 16년 그리고 살짝 이때였죠. 2020년 그리고 2022년에 쭉쭉쭉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도 상승을 했습니다. 거의 50% 상승이 나왔을 텐데 아마도 위에서 물렸던 분들, 가지고 있는 분들 있겠지만 대부분 견디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저점이 거의 2,000원까지 갔죠. 5분의 4가 날아간 거죠. 네, 본전에서 여기를 과연 버틸 사람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버티고 이렇게 수익이 50%가 나온, 그래서 역사적인 신고가는 의미가 좀 있습니다. 시장의 주가 되어야 되겠고요. 시장의 계절에 맞는 종목인지,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신사업인지 트렌드에 맞는지, 그리고 실적은 어떤지를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렌텍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차트의 모습은 매우 정석적으로 간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인탑스라는 종목 그런 관점으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고요. 대동은 어제 새롭게 편입을 시켰던 종목이죠. 역사적인 신고가 13,100원입니다. 13,100원을 일봉에서도 체크를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박스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요 라인부터 볼게요. 이때였습니다. 이때 장대 양봉을 만들고 캔들의 50%를 지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체크해 볼게요. 그렇죠. 물론 이제 시장이 무너지면서 깨졌지만 241선 재차 지지해주면서 다시 박스권을 돌파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13,100원 딱 터치를 하고 맞고 떨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에 매물대가 있다라는 거겠죠. 위에 매물대가 있으면 본전 심리 벌써 몇 개월이에요. 꽤 오래됐기 때문에 여기 물린 사람들은 빨리 나가고 싶죠.
아, 더 가도 난 모르겠다. 아, 내 거 아니야 하면서 가고 이후에 또 후회를 할 수도 있고 다행이야 할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나올 텐데요. 대동도 이제 그런 관점으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고요. 휴마시스가 대단하죠. 최근에 이제 매집을 하고 오늘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하한가까지 갔다가 26.23%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아, 욕심이라는 게 가해지면 탐욕이 되는구나. 물론 내가 판 이후에 더 갈 수도 있겠지만 결과론적에 너무 휘둘린다면 내가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힘들겠다. 적당히가 참 어렵죠. 내가 패고 나서 더 가면 너무 아쉽고 뭐 그런 것들은 뭐 주식하면서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아, 확진자가 더 많이 나왔구나, 더 가겠다라고 하고 윗꼬리에 매수를 하신 분들 거의 마이너스 30% 나왔겠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부라는 것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절대로 윗꼬리에서 매수하기보다는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몸통에서 하는 게 좋겠죠. 물론 결과론적인 차트의 모습을 보는 거겠지만 적당이라는 그런 단어가 생각이 나고 욕심, 탐욕 그런 단어가 좀 생각이 납니다. 오늘 휴마시스 뿐만 아니라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다 빠졌습니다. 다 빠지고 위드코로나 관련주들이 장 막판에 수급이 몰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장중 특징주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수 페타시스도 이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오늘 영망치 캔들 나와줬죠. 저는 오늘의 영망치 캔들이 의미가 있다. 거래량은 많이 실리진 않았지만 21선에서 이제 올라오는 모습 볼 수가 있다. 매우 의미가 있다. 30분봉을 통해서 본다면 더 명확해지겠죠. 3분봉, 5분봉에서 잘 안 보이는 것들이 이제 30분봉을 통해서 아, 입금이 됐구나. 요 라인 깨지는 않는구나 라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충분히 지금의 자리는 종가 베팅 해도 될 자리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내일은 장이 안 열리죠. 다음 주에 장이 열려서 빠진다 하더라도 내가 손절 라인 정해놓고 간다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내가 이 종목을 며칠 가지고 갈 건지 그런 계산이 된다면 충분히 가능한 매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MI텍, 네, 잘 가죠? MI텍 고점 갱신을 하고 이런 모습으로 대가리를 내놨습니다. 월봉 기준으로 하면 대가리를 내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일봉에서 그러면 분봉을 통해서 어떤 흐름을 갔는지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돌파됐고 재차 돌파됐지만 빠졌죠. 빠졌지만 돌파됐던 그 라인 지지하면서 다시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30분봉 한번 볼게요. 이런 모습입니다. 거래량 확 들어온 다음에 일정 라인 지지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30분봉에서 좀 많이 봐야 되는 이동평균선은 10일, 20일, 60, 120선을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30분봉에 대한 영상은 제가 정리를 해서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분봉을 보면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단타에 순발력 있게 하지 않는다면 분봉을 통해서 여유있게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일단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SPG도 이렇게 대가리를 내놨습니다. 좋은 모습이죠. 일단 5일선이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라인에서 내가 매수를 했다면 그러면서 지금은 21선이 위에 있지만 5일선이 올라오면서 정배열이 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렇다면 주가는 더 상승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다음 주에 눌림목이 이루어진다면 12,500원을 기준으로 좀 봐야 되겠죠. 그렇죠. 완전 매집이죠. 30분봉을 보면 명확하게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돌파된 박스권을 돌파한 이후에는 그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거래량은 더 나온다는 거죠.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고 나름대로의 매우 소중한 꿀팁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영풍재즈는 좀 빠졌습니다. 빠지긴 했지만 거래량 살짝 나와줬습니다. 저는 나쁘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종목을 공략을 한다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5일선 지지해주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오늘의 음봉이 과연 털고 나간 것인지 매집인지는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겠죠. 코세스도 이런 모습. 네, 코세스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5일선에서 이제 영망치 캔들 나와줬습니다. 너무 앞에서 너무 많이 떠들어서 빨리빨리 가야겠어요. PSK 이런 모습. 동진 세미캠도 자리 만들고 있죠. 파인 테크닉스도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플리토도 다 비슷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이 반등하면서 차트의 모습도 만들어가는 밥그릇 차트의 모습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MC넥스도 이제 관심을 갖고 봐야 되겠죠. 삼성 갤럭시 S22 수혜주로 부각이 되어 있죠. 카메라 관련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MPC도 다 비슷한 밥그릇 차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QSI도 그렇고 메커스도 그렇죠. 성신양에도 오늘 좀 빠지긴 했지만 뭐 나쁘지 않은 모습. 일동제약은 좀 많이 빠졌죠. 거래량도 이제 위에서 좀 판 사람도 있을 테고요. 그렇다면 여전히 그래도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을 아래에서 잡고 위에서 팔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봐야 되겠죠. 35,700원 지지하는지 30분봉을 통해서 그럼 언제 매수를 해야 되냐. 다시 20선을 회복할 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계속 추적하시면 될 것 같고요. PC 디렉트 오늘 살짝 빠졌네요. 주성 엔지니어링도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 애니플러스도 만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서울옥션도 만들어가는 모습. 일진파워는 오늘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지만 가격적으로 양봉의 모습 보여줬고요. 이렌텍 아까 보였죠. 바닥주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어제 제가 엔디포스 확 꽂혔다 라고 말씀드렸고 오늘의 모습 거래량 확 줄이면서 그 자리를 지켜줬습니다. 오늘도 매수하는 자리였습니다. 오늘 충분히 매수의 관점으로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길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만원 혹은 10% 이상에서 매도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보시죠. 시간이 지나면 알 수가 있으니까. T 로보틱스는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오늘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 지니틱스도 이제 자리 만들어 가고 있죠. 캐스텍 코리아도 마찬가지의 모습이고요. 솔로에타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무벡스도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좀 더 이제 더 지켜봐야겠죠. 살짝 눌러준다면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틸렉스 이 종목 이제 매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종목 이틀 동안 5일선 이쁘게 감싸면서 올라오는 모습이죠. 지금의 자리는 매수다. 언제 손절하냐. 저는 길게 가져간다면 요 라인에서 손절할 것 같고요. 18,300원입니다. 이렇게 잡고 저는 가져가는 게 더 좋다. 지금은 사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 짧게 가져간다면 저점 19,300원이 저점이었죠. 그렇다면 19,000원을 깬다면 나는 손절하겠다 라고 하든가 요 라인에서 18,250원을 이탈한다면 손절하겠다. 두 가지로 한번 기준 잡고 지금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고요. 지켜보시죠. 한세 MK도 그런 관점으로 보신다면 이제는 매수의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추적을 하면서 언제 매수를 해야 되냐, 지금은 아니다 말씀드렸는데 드디어 오늘 손절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두 종목 유틸렉스, 한세 MK 뭐가 더 잘 갈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틸렉스가 더 좋아 보이지만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개 모두 다 같은 매수의 근거로 삼으셔서 한번 공략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요. PHC도 이제 진단키트로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요 라인 241선에 이제 살짝 터치하고 마무리가 됐고요. 끝은 아닐 것이다. 진단키트가 지금 오늘은 빠졌지만 이게 끝이었다면 하한가를 쳤겠죠. 더 지켜보겠습니다. 지지하는 그 라인에서 조금이라도 먹을 게 있다면 충분히 매수의 관점으로 봐도 되겠죠. 고려산업 좋습니다. 컴텍 시스템도 다 올라왔죠. 이렇게 빠졌다가 이제 1,000원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좋은 모습입니다. 충분히 고점 돌파되리라 예상이 되고요. 지나고 보니 공포에 샀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드시죠.
공부해서 할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이겁니다. 내가 손절 라인을 정했느냐, 정하지 않았느냐, 그에 따라서 내 공략은 달라지는 거죠. 손절 라인을 정했다면 공포에 충분히 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손절 라인을 정하지 않고 매매 기준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만약에 이 라인에서 샀다면 크게 수익이 나오고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티라 유텍, 네, 요것도 지울게요. 바닥주가 그래서 저는 너무 매력이 있어요. 한때는 제가 고가놀이 매우 매력이 있다, 여전히 매력 있는 종목들이고, 바닥주 그 반대되는 거잖아요. 바닥주에서 역시 대박주가 시작이 되는 거죠. 고가놀이도 이미 높은 자리지만 그게 시작일 수도 있다, 그런 매력이 있는 거고요. 왜냐면 고가놀이에서는 추세를 따라간다는 거죠. 상승을 하는 애들은 상승 추세로 가는 거고, 하락하는 애들은 하락 추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바닥주는 하락 추세에 가고 있는 애들을 잡는 게 아니라 하락을 멈추고 거래량이 들어왔던 그런 종목을 본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매우 매력적인 그런 기법이 될 수가 있겠죠. 저는 최근에 조금씩은 더 발전하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받는데요. 원래 본인이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저는 좀 느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외국어 공부할 때, 특히 중국어 공부할 때 자기도 모르게 성장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 자기도 알게 성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전에 성장통이라는 것을 겪어요. 너무 힘들고, 주식도 마찬가지겠죠. 열심히 하는데 결과물이 잘 안 따라와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어느 순간이 된다면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보인다는 거죠. 제가 중국어 한때 열심히 할 때는 중국어를 들으면 그게 한국어로 들릴 때가 있었어요. 바로 번역이 되는. 역시 꾸준함, 반복, 그게 제일 중요하구나, 그런 걸 느끼는데요. 네, 딴소리 그만하고, 티라유텍 보면 가끔은 딴소리도 하면 좋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영상도 길어지고 있어서. 티라유텍, 네, 좋았죠? 지금도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분봉을 통해서 이제 그런 구간을 보자는 거죠. 30분봉을 통해서 내가 그 기준을 정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이 종목이 이제 저점이었죠. 저점에서 지금은 살 때가 아니다, 그리고 20선을 올라올 때 사자라고 했는데 더 지켜봤더니 더 빠졌어. 다시 올라왔어요. 아직은 살 때는 아닙니다.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기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컴퍼니 K 요런 모습, 대성 파인텍 올라왔죠. 오늘 크게 올라왔고요. 대신정보통신, 그쵸, 좋죠, 좋은 모습이고요. 3일 기업공사도 저점에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코이버도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ES큐브도 좋습니다. 소록스 또 공개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좀 크게 빠졌죠. 좀 짜증이 났어요. 물론 저는 장기로 갈 거긴 하지만 100만원어치 밖에 사진 않았습니다. 오늘 5.37% 하락을 했고, 오늘 종가 거의 보합 12,000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그쵸? 5.18% 오늘 마이너스까지 갔다 왔어요. 네, 일단은 믿음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공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뭐 다른 측면을 본다면 사고 팔고 할 수는 있었겠죠.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바로 날아갔다면, 아니면 더 나락으로 갔다면, 뭐 그거는 결과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 시나리오를 그냥 길게 가져가고 확신 드는 자리에서 다시 더 사겠다, 이런 비전은 아니고요. 그런 목표. 실제로 매매라기보다는 저는 가상 매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큰 돈을 넣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종목을 관심을 있게 보고 충분히 크게 할 거다라고 알고 있지만, 일단은 저를 포함해서 또 이 영상을 보는 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드리고 싶다라는 거죠. 세상에는 확실한 것도 없고 주식에도 마찬가지로 100%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일단 제 생각은 확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00만원 는 이유는 명확하죠. 그리고 또 위에서 물린 분이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중에 구독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충분히 그분이 있는 자리까지는 갈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매일매일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오늘의 자리는 매우 좋았다. 거래량이 더 터졌다. 아랫 구간에서 매수세가 들어왔고 매집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나노엔텍 오늘 새롭게 가지고 왔는데 여전히 역시 밀렸죠. 이제 120일선 요 라인 전 고점 요 라인 지지하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수젠텍도 밀렸죠. 역시 241선. 진단키트는 이제 다음 주까지 살짝 보고 일단 빼도록 할게요. 더 가도 할 수 없다. PSMC 이런 모습이죠. 좋죠. 페이퍼 코리아 이제 바닥에서 다 자리 잡고 올라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SV 인베스트먼트 이제 바닥에서 거래량이 들어온 모습 볼 수가 있는데요. 거래량 들어왔다 거래량 줄이는 모습입니다. 충분히 이제 매수의 관점으로 좀 봐도 되는 자리로 저는 보여지고요. 이 라인으로 정하겠습니다. 요 라인 이제 온다면 매수의 관점으로 보자 말씀드리겠고요. 월봉 볼게요. 월봉 요런 모습이죠. 주봉의 모습입니다. 밥그릇 차트를 만들어가고 있죠. 파나진도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바닥을 잡고 거래량 들어온 모습이죠. 충분히 먹을거리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왔고요. 삼육물산은 바닥권이죠. 이제 오늘 일회용품 관련해서 한국 패키지 상한가 갔다가 풀린 모습이었고 삼육물산도 오늘 25.83%까지 갔다가 좀 내려진 모습인데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최근에 거래량이 나왔고 계속해서 관찰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TC도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노브릭도 새롭게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거래량 없이 밀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요 저점 확인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림포장도 그런 관점으로 가지고 왔고요. 창에 에탄올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이 종목은 제 아는 지인이 이 종목 사라라고 했는데 저는 안 샀습니다. 안 산 이유는 명확합니다. 명확하게 왜 사야 되는지를 듣지를 못했어요. 아무리 큰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확신이 들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분에게도 아직은 사지 않았다. 더 지켜본 다음에 살 거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오늘 이제 주류 관련 뉴스가 나왔습니다. 주류가 인상될 2월 중에 인상될 것이다 라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며칠 전 뉴스인데 오늘 그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요거죠. 주식공장인데요. 주식공장 오셔서 같이 공부하세요. 네. 하이트지로 소주 출고가 인상 저울질 2월 중 유력. 그래서 이제 맥주 관련 종목들이 대부분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렇다면 그런 주류 종목들도 봐야 되겠지만 원재료를 공급하는 그런 회사들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상해 에탄올을 봤고요. 그럼 저는 언제 매수를 하느냐. 분명히 더 움직일 가능성이 큰데 저는 좀 더 거래량 보면서 눌림목을 줄 때 그때 매수를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수익만 나면 되는 거니까요. 왜 안 들어갔냐 라고 물어본다면 거래량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간다는 것은 아직은 제가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거래량이 들어온 이후에 눌림목이 있을 때 들어갈 계획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매수를 하지 않은 거고요. 30분봉으로 보더라도 명확하게 매수세가 붙지 않았습니다. 이때 이제 매수세가 붙었죠. 이때 충분히 13,000원 부근에서는 매수의 관점으로 봐도 됐겠죠. 그렇지만 다음 주에 눌림을 주면서 한번 매수의 기회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매수를 한다면 시간 단축이 더 용이할 수가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봤고요. 한국 알코올도 있겠죠. 한국 알코올도 그렇게 세게 올라온 모습은 볼 수는 없습니다. 제주 맥주도 좀 많이 올라왔죠. 오늘 크게 상승한 모습 보여줬고요. 그죠? 한국 알코올 이렇게. 네, 오늘 좀 길어졌습니다. 고가놀이 바닥주 리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